이번 시간에는 우리 차트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라는 거는 이제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 막대가 됐든 선이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차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추세가 됐든 유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간결하게 그렇게 요약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라는 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원본 데이터,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차트로 그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 가지고 내가 차트를 만들었어요.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이제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의 모양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랑 차트랑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워크시트에 숨겨진 그런 데이터들 있죠. 숨겨놓은 그런 데이터들은 차트에 표현된다 안 된다? 표현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트는 2차원 차트도 있고요. 3차원 차트도 있습니다. 우리 2차원이다 그러면 이제 가로축, 세로축 그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된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3차원 차트다 그러면 이제 가로축도 있고 세로축도 있고 이제 깊이축도 있는 거, 그렇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 게 우리 3차원 차트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만 따로 이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차트 시트라는 것도 우리 엑셀에서 제공해 줘요. 그래서 하나의 시트에 차트만 이제 별도로 표시할 수 있게끔 차트 시트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차트 모양, 차트의 종류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묶은 세로막대형 그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이제 데이터 범위를 먼저 지정해요. 범위를 지정해 놓고 키보드에서 F11번을 누르면 별도의 이제 차트 시트에 기본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차트라는 게 뭘 얘기한다?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제 차트 시트로 그렇게 만들 때는 우리가 그냥 키보드에서 F11번을 누르면 되는 거고, Alt하고 F1번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워크시트 있죠? 그 워크시트에 기본 차트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그런 차트 있죠? 그런 차트를 차트 서식 파일로 그렇게 등록을 해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모든 차트라는 그 탭에 서식 파일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 차트 전체 영역 있죠?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바탕에다가 그림도 넣을 수도 있고요. 배경 무늬 같은 것도 삽입할 수 있어요. 또 이 차트 영역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 차트 구성 요소의 전체적인 그런 서식이나 글꼴, 무늬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다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차트 영역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그림 영역은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그렇게 둘러싸인 그 영역을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실제 그림이 나타나는 곳,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그림 영역에도 우리 차트 영역처럼 그림이나 배경 무늬 같은 것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해서 차트 영역의 배경, 그리고 그림 영역의 배경을 서로 다르게 그렇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외상 매출처 대장하고 이렇게 있죠. 얘가 이제 이 차트의 제목이요. 제목이요. 그래서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그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워크시트에 있는 그 셀의 내용 있죠.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 셀의 특정 영역에다가 내가 제목을 써놨는데 그 제목을 내가 이 차트의 제목으로 쓰고 싶다?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쓰는 방법은 우리가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나서 우리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다 는이라고 쓰고요. 이 차트 제목으로 쓸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를 우리가 직접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셀에 들어있던 그 제목이 우리 차트 제목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선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200에 이렇게 선이 한 줄 가 있고요. 1000에도 지금처럼 눈금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800에도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600에도 표시돼 있고 400에도 있고 200에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눈금선이라 그래요. 이런 눈금선은 우리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축의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표시된 그 선을 보고 우리가 축눈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눈금선은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에 눈금 있잖아요. 그 눈금을 이제 그림 영역으로 연장한 그 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주 눈금선이 있고 보존 눈금선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눈금선이라는 게 지금처럼 각각 수치들마다 이렇게 선을 표시한 걸 보고 우리가 주 눈금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보존 눈금선이다 그럼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00에 이렇게 눈금선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1000에도 지금처럼 눈금선이 들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지금 눈금선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이 눈금선을 보고 우리가 보조 눈금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차트에는 주 눈금선이 있고 보조 눈금선이 있더라.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주 눈금선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신소진이다, 이은철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고, 이 세로축에도 이렇게 눈금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눈금선은 가로축, 세로축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은 보존 눈금선이 있다 없다? 없다. 주 눈금선만 지금처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1200이다, 1000이다, 800이다, 600이다, 400이다, 200이다, 0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세로축을 얘기하는 거고, 가로축이다 그러면 가로축은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이곳을 보고 우리가 가로축, 가로 항목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차트를 구성하는 그 데이터 항목을 나타내는 곳이 가로축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막대기들 있죠. 이런 막대기 한 개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차트로 표현할 그 값 있죠. 값을 가진 선이 됐든 막대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 계열들은 다 똑같은 색으로 표시하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각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이나 서로 다른 무늬가 됐든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봤을 때 파란색은 기본급이다, 주황색은 수당이다, 점선은 이제 선형 기본급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범례라고 불러요. 범례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 계열에서 나타나는 이 막대기 색깔이랑 이 막대기 색깔은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서로 다르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계열은 범례에 나타나는 그 내용과 일치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들마다 이제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1100이다, 643이다, 900이다, 517이다 하고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요. 데이터 레이블. 지금 이 막대기마다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값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지만 데이터 항목, 이게 누구 막대기인지, 이게 누구 막대기다 해서 데이터의 항목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 지금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표,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점선으로 파란색 점선으로 이곳에 점선이 쭉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추세선이라 그래요.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을 보고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금액 단위 1000원이다, 1000원 단위다, 그렇게 해서 세로축에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름이라고 해서 가로축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차트 전체 영역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바탕에다가 우리가 그림이 됐든 배경 무늬가 됐든 이런 것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영역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림 영역은 실제 막대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것을 보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 이 두 축으로 이제 둘러싸인 그 영역을 보고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이 그림 영역에도 우리가 그림이 됐든 배경 무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차트 영역이 됐든 그림 영역이 됐든 둘 다 그림이나 배경 무늬를 삽입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차트 맨 위에 꼭대기에 붙어있는 그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트 제목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 셀 있죠. 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차트 제목으로도 표시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이라는 거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우리 주 눈금선이라는 것도 있고 보조 눈금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눈금선이라는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을 그림 영역으로 연장한 그 선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이다, 가로축이다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로축이다 그러면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에서는 이제 데이터 계열을 포함한 그 숫자 값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세로축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 데이터 항목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가로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계열이라는 거는 차트로 표현할 값을 가진 그 선이 됐든 막대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각각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이 됐든 무늬가 됐든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갖더라. 그때 이제 데이터 계열의 색이 됐든 무늬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법내에 나타나는 그 내용과 일치하더라. 이 법내라는 거는 각각의 이제 데이터 계열의 무늬가 됐든 색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랑 데이터 항목의 항목명 있죠. 그 이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대기가 어떤 값이다. 어떤 막대기가 어떤 값이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가 법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하나의 데이터 계열이 됐든 아니면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의 값이 됐든 항목의 이름이 됐든 계열 이름이 됐든 이런 것들을 따로 표시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요소라고 나왔죠. 데이터 요소라는 거는 데이터 계열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값을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 그걸 보고 이제 데이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항목을 우리가 데이터 요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차트를 어떤 데이터로 그렸는지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표 형태로 데이터의 원본을 표시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추세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계열에 대해서 변화 추세, 그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그 선을 보고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구성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차트 그림을 하나 주어지고 여기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상에서도 법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데이터 레이블이 뭐지? 법내가 뭐지? 데이터표가 뭐지? 추세선이 또 뭘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모르면 안 된다고요.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차트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명칭 같은 것들, 데이터 요소가 뭐 하는 건지, 법내가 뭐 하는 건지, 추세선이 뭐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